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스트라티스 분석을 하면서 스토리지를 분석하기로 했었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차트도 있지만 바이낸스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거에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스토리지를. 그때는 아마 이런 구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저항 추세를 잡고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지 그때 잡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저항 추세를 오랜만에 좀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선 최고점 자리에 종가 자리에다가 핵심선을 좀 놓아주고요. 이제 하락하면서 반등 나온 종가 자리들, 여자리,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구역들 있죠.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는 두 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똑같다고 보고 결국에 같이 영역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그러면 여기는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왜 잡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빼고 이거를 보조로 좀 영역을 잡아도 됩니다. 만약 이게 정말 이 정도는 반등으로 나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이제 파란색 선으로 잡아서 보조 영역 그리고 빨간색은 핵심 영역 이렇게 좀 잡고 보조는 매수 자리라기보다는 익절 자리 중간에 빨간 선과 빨간 선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1차 익절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영역으로 좀 잡았죠. 여기서 이제 영역으로 잡고 보통 10% 부분으로 해서 영역을 좀 잡습니다. 을 좀 해보고 물론 이런 꼬리 끝까지 다 저항선이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구역을 좀 잡는 걸로 핵심 지저 영역을 좀 잡고 이거를 쭉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이제 매도 자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핵심 지저 영역을 여기서 잡겠죠. 그러면 기준이 여기다가 아까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 핵심 지저 아랫선을 놔주시고 아래쪽을 이제 여기다가 할지 아니면 아까 여거를 이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저거랑 여 위에 나온 자리를 이렇게 잡을지 그러면 여기는 퍼센트는 지금 별로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7%밖에 안 되고 이 아래에 잡았던 거는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네, 퍼센트로는 이제 이 정도가 맞는데 이 7%, 이 위에 구역도 조금 넓힐 수 있어요. 아래 구역으로.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나는 가중치를 둘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지지받은 자리에 가중치를 둘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받고 꼬리를 되게 많이 남긴 이 종가 자리. 종가 자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 위죠. 이런 자리에다가 잡을래. 가중치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조금 의미가 있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 캔들의 완전 반대죠. 결국에는 그 두 개 다 이유를 잡으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왠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 내려온 거는 이제 지켜본 상태고, 뭐 여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디가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체크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없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할 수도 그러니까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탈출할 수 있고 이런 큰 하락빔을 안 맞을 수 있었던 자리고 만약 이게 없이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밑에가 깨지고 밑에는 한번 오긴 옵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확률로 보자면 이거 위로 해도 괜찮고 아래로 해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50대 50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과정에서 이 선택의 결과가 추후 이 미래에 있는 어떤 부분을 결정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아마 손실은 안 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들고 있어요. 뭐 이거를 조금 지금 당장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리테에 매도를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빠지더라도 리테에 다 탈출을 할 수 있는 여기도 똑같죠. 리테를 여기는 좀 아슬아슬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결국엔 다 리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뒀다. 그러면 똑같죠. 여기도 이제 다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봤었을 때 전 이 두 가지 중에
이 구역까지 나오고 난 뒤에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위에 걸로 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로 바꾸게 됐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 차트를 보고 나서 그렇게 살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든 해도 이전에는 손절이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캔들까지 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 아래까지 설명이 좀 길었네요. 흔하지 않은 케이스긴 한데 여기는 아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잡아두면 될 것 같고 이걸 퍼센트가 이제 몇 퍼센트가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퍼센트가 낮으면 10%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있었던 종가까지 좀 내려봐도 여기가 한 7% 정도 되네요. 그럼 좀 더 구역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위에 쪽에 좀 종가로 여기 도지같이 생긴 거 있죠? 여기까지도 얘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 캔들까지 있다 하락의 모습까지 봤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릴 수 있겠죠. 뭐 9% 정도 되네요. 아직도 조금 모자르는 상황이고 우선은 이렇게 놔둘게요. 만약 이거를 퍼센트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퍼센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래를 잡았던 부분을 그러면 최대한 위로 올려서 퍼센트를 맞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10% 정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도록 하고 사실 이 아래까지 조금 더 내려도 상관은 없는 이유가 이 정도는 퍼센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 알봉 핵심 지점 제일 아래쪽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이런 자리 이렇게 잡아야겠죠. 꼬리를 위에서 설명은 잠깐 안 드렸지만 아까 여기 잡았을 때 꼬리를 잡았죠. 사실 여기서도 이런 종가를 굳이 하려고 안 하더라도 꼬리 끝에 잡기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꼬리 끝까지 퍼센트를 맞추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더 이 지지저항 추세선 과거 동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이 지지저항 추세선으로 다 잡아둔 게 있어요. 그걸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뭔가 동영상을 좀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각도를 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그냥 8%인데 놔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구역을 핵심적인 좀 라인으로 좀 보고 이제 이런 거는 보조이니까 이것도 영역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10%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한 5% 정도 그런 구역을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긴 했어요. 물론 당연히 매수 자리였던 게 저번에 있었던 그 하락을 크게 맞은 데 꼬리를 남겼던 부분. 결국에 이런 꼬리는 다 채우러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 꼬리를 채웠고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계속 지켜주고 또 위로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한번 갈 거였으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한 번은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 내려왔다라는 거는 크게 좀 이런 식으로 한 번 지지받았지만 다시 한번 채우고 또 내려왔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매수 받을 근거는 됐지만 이제 밑으로 종가가 밑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밑으로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리테스트 때 손절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지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핵심 지저 영역이랑 그 전에 지지받을 수 있는 곳은 이런 영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날봉 보조 지저를 과거 거가 아니라 이 올라왔던 거를 기준으로 이제 잡은 거고 이런 기준이 결국에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그 핵심 지저 영역이랑 겹치는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부분에서 이렇게 종가를 좀 그었을 때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온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날봉 핵심 지저도 최근 트렌드, 최근에 있었던 상승 흐름이죠. 이것도 하락 흐름인 거고 이제 이 하락 흐름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하나의 상승 흐름이 생겼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새로 지저추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핵심 지저 영역을 이렇게 바꾸고 또 이 핵심 지저 영역이 이걸로 해야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이렇게 영역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세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가장 있었던 고점을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으니까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런 자리 리테하고 같다. 그 정도만 조금 눈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추세를 리테를 했고 또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저항선이었죠. 저항선이었고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런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서 또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또 간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뭐 비트가 반등하긴 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거는 비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추세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이런 상승 추세에서 깨지고 한번 이 추세에 리테일을 하고 다시 한번 빠지고 그런 상황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추세에서 이제 2차 추세가 다시 한번 생길 거고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두 개를 그려야죠.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왜 두 개를 그리냐면 이런 흐름의 상승 흐름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1파라고 치고 이게 2파라고 치면은 이게 3파의 어떤 흐름에서 여기 나왔던 저점 그리고 이게 4파가 될 수 있죠. 이 4파의 저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다시 추세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두 개를 긋습니다. 그 처음 시작했었던 거에서 2파의 그 상승 기울기 그리고 2파에서 시작했고 4파의 저점이 나왔던 이 기울기 이 두 개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움직이기도 해요. 지금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비트가 급반등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비트가 그때 매수 구역까지 사실 왔는데 자고 나서 1시간 뒤에 저점을 찍었어요. 매수를 받았어야 되는 자리에서 자면서 제가 수면 매수를 하지 않기로 조금 투자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11시에 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생겼는데 그거 놓쳐서 사실 지금 조금 이 반등을 좀 못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등이 결국에 이날인데 이날 이제 알트를 다 시장가로 긁어도 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받으면 사실 한 20, 30% 정도의 알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비트를 하방을 보고 있더라도 그건 좀 먹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런 부분들로 또 보더라도 스토리지를 만약 이런 자리에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 리테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이 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빠져나온 부분 거의 다 이런 추세를 약간 뺐거나 아니면 이 추세에 정확히 지지받고 반등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어서 20, 30%의 알트 반등 자리가 나오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크게 스윙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타로 이거 먹고 다시 한번 얻었던 이익을 가지고 이 저점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매수를 받고 이제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구역 밑에서 손절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손절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용도 손절을 하더라도 아마 남죠. 그 퍼센트 자체는 그런 거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구역으로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우선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리의 저점 자리는 1.43달러에서 1.58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는 1.68달러 내일 기준으로는 뭐 한 1.69달러 그 정도 되겠죠. 이 구역을 다시 오지 않는다. 여길 뚫고 그냥 장대를 쏜다라고 하면 이런 1.69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런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면 되겠죠. 이 위에는 이제 2.2달러. 근데 여기서 파시면 안 되고 이제 저항 구역이 날봉 보조 지저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구역이 이제 저항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를 좀 매도 구역으로
좀 잡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역으로 제가 좀 가격을 알려드리면 뭐 한 2.02달러에서 2.22달러 정도 되는 이런 구역을 매도 구역으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도 많이 올라왔을 때요. 그 사이사이가 이런 데가 저항. 결국에 이게 1.69달러랑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를 한 거고, 이제 여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거는 나중에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거 차트 분석하기 전에 살짝 이제 목표가를 알려드리던지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겠죠? 2.7달러?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저점을 다시 찍는다. 근데 알트는 좀 올라가 있다. 라고 하면은 매수 자리를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종가 자리 이런 1.5달러 이런 부분 자리를 매수로 잡을 거예요. 마치 여기랑 똑같죠. 여기에 종가를 그으면 이 두 자리가 매수 자리가 걸린 것처럼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비트가 이번 저점을 깨지 않거나 거의 그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 1.5 이런 종가 자리까지 한번 오게 될 텐데 여기랑 마찬가지죠. 이거는 매수를 꼭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뚫리면 만약에 비트가 더 안 좋은 상황이 가서 뚫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선 여기서 매수를 받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파란색 구역까지는 매수 구역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매수 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도 단타로 좀 드시면 될 거예요. 채널은 제가 따로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으로만 체크를 하고 이번 분석은 더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